미국의 한 공항. 난 안 간다고 소리치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저항해보려 하다가 무서운 표정에 꿈쩍도 않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더니 마지못해 비행에 오르는데요. 그녀의 출국 게이트에 한국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갑자기 한국으로 와서 생활하게 된 그녀. 그녀는 여기서 180도 변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 27세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럽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보냈어요. 그러던 제가 먼 한국 땅까지 와서 제 자신을 다시 세우게 되는 계기를 맞았는데요.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제가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저 자신도 믿어지지 않아요. 사실 저는 크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어머니 덕에 풍족하게 살아왔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제가 딱히 돈 걱정을 하며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을 뻔했죠. 너무 부족한 것 없이 세상 물정 모르고 엄마 아빠 그늘 밑에서 살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크게 인생에 이루고 싶은 목표라든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든지 하는 목적이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풍족하게 지원해 주셨지만 바쁘셔서 크게 저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죠. 넉넉한 용돈 그리고 바쁜 부모님. 저는 자유롭기도 무료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으슥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부잣집 딸로 부르기도 하고 너는 불행할 일이 없겠다라고 부러워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곧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크게 하고 싶은 것도 원하는 것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렇게 심심하고 재미없던 와중에 한 남자아이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사립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주위엔 거의 있는 집 자식들과 잘 관리된 친구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친구는 달랐어요. 우연히 친구 모임에 갔다가 만났는데 그냥 평범하거나 어쩌면 약간 못 사는 부류였죠. 저는 그의 거친 매력에 금세 빠져들었습니다. 한동안 그 아이가 제 인생에 가장 큰 흥미를 줬죠. 오랜만에 궁금하고 호기심이 가득해졌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저는 더욱 자유로워졌죠.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면서 부모님과는 더 멀어졌거든요. 저는 대학교 생활을 하며 그 친구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를 따라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파티도 가고 불법적인 행동도 했어요. 자세히 말하지는 못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일탈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했죠. 저는 그 남자친구가 부족했던 돈을 얼마든지 공급해줬고 그는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즐겁게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한 번도 하지 않으시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용돈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부모님께 그 정도 돈도 못 주냐며 화를 냈죠. 결국 부모님은 대학생이 되었으니 필수 생활비 말고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하라며 카드와 제 용돈 계좌를 일부 막아두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반항하다가 결국 진짜로 용돈을 안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르바이트를 구해보았어요. 일평생 뭔가를 열심히 해서 쟁취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뭘 얻어본 적이 없던 제가 갑자기 뭘 하려니 제대로 됐겠어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몇몇 파트 자리를 소개받아서 나갔다가 사고만 치고 말았죠. 첫 번째로 제일 구하기 쉽고 재밌어 보이던 서빙 알바를 했는데 일한 첫날에 바로 뜨거운 스프를 손님 바지 위에 엎고는 큰 금액을 배상해줘야 할 뻔했어요. 다행히 제가 너무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니 그 남자 손님은 괜찮다고 말해주어서 상황을 넘겼어요. 한번 그렇게 사고를 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서빙을 할 때 잔뜩 긴장한 상태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그 다음엔 서빙 말고 주방 보조 일을 나가보았는데 정말로 다신 하고 싶지 않더군요. 너무도 힘들었어요. 게다가 손에 상처만 가득 입고 왔죠. 저는 할 수 없이 몇 주를 남자친구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며 버티다가 엄마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돈을 아껴 쓸 테니 다시 용돈을 달라고요. 도저히 혼자서 돈 벌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요. 엄마는 엄한 목소리로 경제관념을 제대로 가지라고 뭐라고 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맘때 부모님 사업이 힘들어진 시기였어요. 어찌됐건 저는 다시 겨우 줄어든 용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남자친구는 자신의 돈을 갚으라며 재촉하더니 결국 헤어지자고 통보했어요. 혹시 돈이 없는 나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냐고 소리쳤는데
진심인지 뭔지 그렇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니 재미있게 놀 수가 없다면서요. 저는 크게 상처를 받고 페인 같은 생활을 시작했어요. 적은 용돈은 금방 탕진됐죠. 그리곤 카드를 긁어댔어요. 곧 부모님께 제가 수업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불성실하다는 연락이 갔죠. 저는 집으로 불려갔어요. 엄마 아빠는 무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크게 질책하지 않지만 저의 경험상 이렇게 조용할 때야말로 부모님이 무시무시하게 화가 났을 때였습니다. 한참 쳐다보시던 아빠는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를 한국 보낼 거니까 준비해라. 저는 생각지도 않던 말에 놀라 경악했어요. 무서운 표정에 별말도 못하고 짐을 챙겨 따랐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인천공항에 나와 또 기차역으로 향해 거기서 KTX라는 한국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만약 편한 마음으로 여행을 온 것이었다면 인천공항과 KTX역의 크기와 최신 시설이 압도당해 감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는 공항이 멋지다고 스쳐 지나가듯 생각은 했지만 잘못해서 한국에 온 것인지라 여유롭게 구경할 여유가 없었죠. 그렇게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산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스님 한 분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공손하게 스님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따라서 이상한 인사법으로 인사를 했죠. 한국어로 적혀 알 수 없는 표지판을 몇 개 거쳐 서쪽으로 올라가자 절이 나왔습니다. 젊은 한국인 여성 한 명이 뛰쳐나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은 영어를 잘하여 소통이 편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예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내실 텐데 잘 부탁드려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무슨 일인지 설명하라는 표정으로 찾아보자 아버지가 입을 열고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여기서 혼자 지내면서 템플 스테이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행자와 스님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요. 순간 벙찐 저는 곧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누추한 곳에서 못 산다고요.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만약 제가 여기서 안 살면 계좌에 연결된 카드도 다 끊어버리고 채권을 상속하겠다는 말도 없던 일로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돈을 끊어버리게 됐다는 일을 하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을 잃었습니다. 당장이 저를 떠난다고 해도 카드를 쓰지 못하면 다시 힘들게 알바하거나 공궁하던 생활로 돌아가야 했죠. 너무너무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달 동안만 절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데려다 준 뒤 다시 미국으로 떠나버렸고 완전히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짐을 숙소에 풀고 옷도 누추한 템플 스테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지는 내일부터는 늦어도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면서 오늘은 저녁을 먹고 푹 쉰 다음 일찍 잠에 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죠. 아침 6시는 일어나 본 적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원래 잠꾸러기라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예지는 자기도 여기 온 지 이틀 되었다면서 저 말고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템플 스테이를 하러 많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절에 무료로 머물 수 있다고 해도 결국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저녁 식사를 하기 싫다며 그냥 일찍 잠에 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지는 저에게 그래도 먹는 게 좋지 않아요? 같이 먹어요. 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그냥 누워버렸죠. 한국까지 오는데 피곤함이 쌓여서 그런지 잠이 솔솔 잘 오더군요. 다음날 예진이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비비고 시계를 보니 5시 50분이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겨우겨우 일어났지만 예진은 저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마친 듯 했습니다. 그녀가 새벽 4시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새벽 예불이 4시 반이라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데 피곤하지도 않나 싶었죠. 세수를 하고도 여전히 잠이 깨지 못해서 몽롱한 정신으로 멍 때리고 있다가 5시 55분쯤 바깥으로 나섰습니다. 늦가을의 새벽 6시는 아직 어둑어둑했습니다. 약간 으슬으슬하긴 했지만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저도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진이 새벽 6시에 아침 공양을 드린다길래 공양이 뭔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아침 식사를 뜻하는 듯 했습니다. 공양간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니 식당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뷔페식으로 되어 있지만 가짓수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판을 들고 음식을 고르던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음식을 봤지만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버렸죠. 한국 음식은 다 이런 거야? 제 큰 목소리에 식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진은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고기를 안 먹는 거야? 예진은 갑자기 저를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한국인은 고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절에서는 육류를 안 먹는다고 알려줬죠. 저도 절의 스님들은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설마 자원봉사자들한테까지 고기를 안 줄지는 몰랐습니다. 예진은 엄격한 얼굴로 자원봉사자 등 수행자 등 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평하다며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시켜 먹으려면 고기를 좀 먹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양간의 아침 메뉴는 밥과 나물 반찬 그리고 미역이 든 스프였는데요. 이 스프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미역국이라는 음식이라며 한국에서는 이런 스프들을 국이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풀떼기로만 가득한 반찬을 보고 내가 무슨 토끼냐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투덜거린 게 민망하게도 이상하게 밥 하나 반찬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원래 저는 아침을 입맛 없다고 안 먹는 성격이었는데 어제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쾌한 공기를 맡으면서 걸었기 때문인지 식욕이 돌더군요. 옆에 있던 예진이 미역국에 밥을 말아먹는 모습을 본 저는 예진을 따라해서 똑같이 해봤는데요. 밥이랑 미역국을 함께 먹으니 더 밥이 술술 잘 넘어가면서 속이 뜨끈뜨끈한 게 아주 좋았습니다. 예진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국에 밥을 말아먹는 걸 좋아한다면서 나중에 절에 나가면 국밥도 한번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판을 싹싹 비웠고 옆에 있던 예진은 입맛에 잘 맞는다니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밥 먹기 전에 맛없을 것 같다고 온갖 투정을 부려놓고 싹 다 비워 뭔가 창피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한 뒤 다시 숙소로 돌아가 휴식 시간을 가진 뒤 8시가 좀 안 됐을 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전날 세탁해서 마른 이불과 옷을 접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좀 넘어서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저희도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날 프로그램 내용은 연꽃 만들기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끝낸 후 공양 전에 절 근처 산을 잠깐 걸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절에서 시킨 잡무를 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하니까 은근히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라 낮잠 자기도 애매해서 저는 산책을 하며 잠을 깨웠습니다. 이미 늦가을이라 단풍이 지고 벌거벗은 나무들이 아쉬웠지만 새소리와 함께 평화롭고 고요한 한국산의 경치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한국산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미국은 날씨가 우중충하다 보니 산을 올라가도 풍경이 그리 예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찌나 하늘이 맑고 푸르던지 역에서 같이 산책하던 예진이 하는 말이 한국은 국토의 70%가 이런 산들이라 산화버스를 타고 조금만 이동해도 산이 있고 시골은 더욱이 뒷산이 흔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에는 집 가까운 곳에 산이 별로 없어서 등산하려면 정말 큰 맘 먹고 멀리 가야 하는데 부럽더군요. 산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예진과 저는 점심 공양을 위해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예진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면서 반찬을 전부 다 밥에 부었는데요. 이렇게 비벼 먹어서 비빔밥을 해 먹으면 맛있다고 추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찬을 모두 부어서 섞어 먹는다는 게 거부감이 들어 거절했는데 옆에 예진이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반찬을 모두 부어서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요. 반찬들 중 양념이 되어 있는 재료가 있어서 같이 비비니까 특별히 소스를 넣지 않아도 감칠맛이 나더군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점심 공양이 끝나고 난 뒤 저희는 투숙객들이 머문 숙소와 법당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열심히 썰고 닦고 청소하니 어느새 저녁 공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처럼 비빔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음식을 해주시는 공양간 아주머니 한 분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소스통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저는 대체 이게 뭐지 싶었어요. 예진은 참기름이라고 뿌려 먹으면 맛있다고 말해줬습니다. 파스타에 올리브유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밥에 기름을 뿌려 먹는다는 게 신기했지만 참기름을 뿌려서 먹으니 훨씬 맛있더라고요.
고소한 냄새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이 끝난 후 저도 처음으로 예불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예불을 드릴 때는 타종을 먼저 친다고 하는데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을 친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수행자들과 돌아가며 타종을 쳤는데요. 종을 치는 순간 거대한 진동이 느껴지면서 산 전체에 크고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때 감동은 오로지 직접 타종을 쳐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예불이 끝나고 저는 절에 스님과 함께 차담을 나눴는데요. 저는 주지 스님께 왜 우리 아빠가 저를 이곳으로 보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뜻을 알게 될 거라는 아리송한 소리만 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절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절의 일을 열심히 돕다가도 자투리 시간이 지나면 절 근처를 걷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웬 시골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짜증이 나서 절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는데 한국 절에는 열어볼 것이 많았습니다. 자애로운 미소를 띤 불상들은 물론이고 세월의 흔적이 묻은 비석들과 석탑들 등등 절 안에도 볼거리가 참 많더라고요. 돌길을 걸으면 작은 폭포수도 있었는데 그 시원하고 깨끗한 폭포수를 보면 일 때문에 쌓인 피로감도 바로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보름쯤 생활하자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놀고 먹을 때보다 몸이 더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숙소 화장실에서 세안을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피부가 평소와 달리 너무 깨끗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피부과를 아무리 다녀도 나아지는 게 없었고 트러블을 가리려고 화장을 항상 진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화장품을 두껍게 바르고 다니니 갈수록 더 제 피부 상태는 나빠졌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몸에 좋은 한국 음식들을 먹고 매일 절 근처를 산책하며 운동을 하고 바깥 공기를 쐬다 보니 피부 트러블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고즈넉한 분위기의 절에서 조용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데리러 오셨죠. 올 때는 그렇게 여기에 있기 싫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막상 떠나려니 아쉬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에게 부모님 사업체 일을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척 놀랐습니다. 부모님이 해보라고 할 때는 죽어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상하게 한국에서 템플 스테이를 갔다 오고 나니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보다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절에서 염주 만들기를 할 때 특히 많은 생각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왜 저를 한국에 보내셨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템플 스테이 후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규칙적인 생활을 했고 군것질을 좋아하던 습관을 고쳤으며 참을성과 인내심도 강해졌습니다. 부모님도 저의 변화를 흐뭇해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템플 스테이로 보냈던 이유는 사실 한 기사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힘든 일들을 겪지 못한 저를 걱정한 부모님께서는 제가 스트레스나 실패에 쉽게 좌절하는 게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한국의 템플 스테이가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꽤 흐른 후에도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부모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휴가를 가 템플 스테이를 하라고 권유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그맘때 엉망으로 살고 있었고 아예 한 달이란 기간 동안 절에 있으라고 보내버린 것이었죠. 현재 저는 어머니를 도우면서 케이터링 아티스트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알바를 하루 만에 관두던 제가 현재는 3년이 넘도록 일하고 있다면 믿겨지시나요? 저의 인생을 바꿔준 한국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템플 스테이를 다녀온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미국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